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자발찌 제도에 보완점은 없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사건이 앞서 들으신 대로 벌어졌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와서 이미 여성 2명을 숨지게 했다고 자수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동종 재범이 잇따르면서 보완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큐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사건의 경위부터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도주하고 2명을 살해한 뒤에 자수를 한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56세 남성입니다. 지금 언론에 성 씨까지는 나오죠. 그래서 예. 강 씨라고 칭하겠습니다. 56세 남성 강 씨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27일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습니다. 당시 그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한 거리에서 끊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다음에 예.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이동한 후 차량을 버리고 잠적했습니다. 그때 이 전자발찌를 끊었기 때문에 예. 곧바로 이제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추적에 나섰습니다만 잡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던 어제 오전 이 강 씨가 돌연 송파경찰서에 나타나서 자수를 했는데요. 네네. 이 자수한 게 내가 끊고 도망갔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도주 전에 1명, 그리고 또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1명, 이 2명의 사람을 살해했다는 끔찍한 내용을 자수했고요. 예. 실제로 이 자수 내용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신도 확인됐고 이 살해 사실이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예. 사람을 2명이나 죽였고 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또 전과가 다수 있었고 또 5월에 이제 사회로 돌아왔는데 예. 곧바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 후에 사람을 죽이고 자수까지 했다. 굉장히 오싹함을 느끼게 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자수한 심리는 뭐였을까?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한데 왜 자수를 했을까요, 교수님? 네, 본인이 하는 이야기를 갖다 들어보면 범행 사실이 곧 발각이 돼서 조만간에 경찰에 이제 붙잡힐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결국 체포에 대한 위협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이제 압박을 느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뭐 전과가 뭐 14범 정도 이제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뭐 절도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강도 강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폭력 관련된 범행이 2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최근의 것이 지난 2005년도에 저지른 성폭행 범죄로 지난 15년 동안 예. 교도소에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사회에 나온 게 이제 지난 5월 달이니까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뭐 전자발찌가 어떻게 이제 작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자신이 전자발찌를 끊어서 도망을 다니는 그 순간부터 네. 뭐 이상 신호가 이제 감지가 돼서 자기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예. 경찰과 이제 보호 관찰소 직원들이 다니고 있을 거다. 예.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뭐 더 이상 도망 다니는 것보다 이제 자수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도 등록되지가 않아서 그 강도 상해, 그러니까 지금 14번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그 건물 주민들이 강 씨가 살고 있던 그 건물의 주민들이 알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강 씨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건의 전과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는 성폭력 범죄도 2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는 이 성폭력 범죄 이 전과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또 공개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네네네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해서 이 강 씨의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었는가 예.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형벌이 내려질 수 있죠. 뭐 네. 징역, 뭐 금고, 벌금형 등등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신상 정보를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등록하게 하고 또 공개하는 제도가 있긴 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범위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많이 넓어졌는데 예, 예. 이 당시 강 씨가 과거 범죄를 저지를 그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존재하긴 했지만 그 전이었군요. 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 대상으로 할 때였거든요. 예, 예. 만약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 대상 등록 공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5월에 이제 그 출소하고 나서 지금 석 달 만에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건데 이게 많이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사건을 막을 기회가
경찰에겐 있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교수님? 예,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그 희생자가 발생한 그런 범행을 막기는 좀 쉽지 않았는데 예.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범행 발찌를 이거는 끊고 이후에 했던 네, 범죄. 좀 서둘렀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아쉬움을 갖다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분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26일에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27일에 오후 5시 31분에 이 사람이 저 전자발찌를 이제 절단을 하고 이제 도주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법무부의 그 위치 추적 관제센터에서는 그런 이상 신호를 감지를 해가지고 경찰과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이제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범행은 그 다음 날 또 이제 두 번째 희생자가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소재를 파악했다면 두 번째 사건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이제 그 법무부하고 경찰하고 서로 뭔가 어떤 책임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는 법무부에서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끊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의 소재를 좀 파악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의 발견을 요청한 형태. 그러니까 이 살인 사건 같은 이런 강력 범죄가 발생했으리라고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지 그 사람의 소재를 좀 발견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건의 어떤 심각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법무부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억제 방안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전자장치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준수상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실인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발 방지에 힘을 쓰겠다.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나면 이제 차후에 항상 이런 브리핑들이 이어지곤 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 5년간 전자장치 훼손 현황을 살펴보면요. 2017년에 18건, 지난해 21건, 그러니까 5년간 평균으로 보면 17건 정도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재범 위험이 높기 때문에 1대1 전담으로 감독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싶습니다만 이게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전자발찌가 이 범죄를 줄일 수는 있어도 범죄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하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그 진행자의 이야기대로 이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꽤 많아요. 그리고 올해도 7월까지 벌써 13명이나 훼손했거든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2명은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잠적을 한 거죠. 네. 이런 상황. 도입된 제도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문제점을 없애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한 명당 17명을 관리한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리고 또 인력 부족은 곧 그 돈의 부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범죄라는 게 뭐 어떤 범죄자가 본인의 그 악성을 발현해가지고 범죄를 자행한다면 이 외부에서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도입된 제도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범죄자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와 처벌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소한 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 사람은 정말 사회에 돌아오면 또 범죄를 저지른다. 이 사람은 교화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런 상황이라면 성범죄자가 막무가내로 전자발찌를 끊고 재범을 한다는 그런 가능성은 이게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이런 한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고민스러운데요. 지금 현재 그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 이
강철 성분을 갖다가 보다 더 강화를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끊지 못하게 뭐 하고 보도 이제 뭐 집중 감시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돌아가 가지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사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데 그것이 예.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죠. 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의 별다른 사회적인 유대라든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이제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불과 몇 달 되지 않는 사회에 또 다시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르고 비록 뭐 드러난 뭐 이유로는 뭐 빌린 돈을 갖다 갚겠다 뭐 이런 뭐 이유 때문에 뭐 그랬다고 이제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그 범행 의지를 사실 뭐 교정 기간이 그동안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이제 제대로 이제 줄이지 못한 거고요. 예. 그 안에 있을 때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이런저런 여건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이제 범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핑계들 많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우리가 좀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근본적인 좀 문제를 좀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